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법인 파산과 다른 제도들,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파산,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법인 파산이 있고 법인 청산이 있고 법인 해산이 있고 법인 폐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은 법원에다가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법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나 배당을 하고 법인을 없애고 잔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재판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적 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을 통한 공적 청산. 자, 법인 청산은 사적 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법인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정관이나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청산인을 통해서 그 자녀 재산을 처분하고 그것들을 채권자 등에게 나눠준 다음에, 채권자들이 이제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나 포기 이런 합의를 하고 회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 하면은 법인 청산은 법인을 소멸시킬 수 없고 계속해서 법률 관계가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산 청구를 해서 법인을 해산하는 걸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신청해서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이 소멸하고 법인의 채무가 소멸이 되는 끝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건 약간 이제 가변적이고, 이거는 법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건 아닙니다. 법인 폐업은 관할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세무서 가서 이제 더 이상 영업 안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로 채무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소멸은 오로지 법인 파산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법인 청산은 정말 채권자들이 이제 잘 협조를 할 때 채무 소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청산인을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관제인이라고 해서 그 절차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이고, 법인 청산은 청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관에서 정해져 있거나 주총에서 선임을 하거나, 만약에 서로 청산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 청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청산인 선임을 할 때 보통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의결권 출석 주주 과반수와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이제 청산인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 청산인 선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정관에 정한 바도 없고 주총 결의도 잘 안 되고 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죠. 대표이사가 뭐 야반 도주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정관을 보시면 청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 뒷장 가면. 그러면 거기에 청산인 해가지고, 청산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된다 뭐 이렇게 보통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인이 되면
그 이제 해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산 목록하고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청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답을 안 한다, 이의 없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이의 있다 할 수도 있고,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답을 안 하는 경우는 청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채권자가 나는 청산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청산인은 그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그 담보 상당의 어떤 그 채권의 담보 상당의 다른 재산을 그 이제 신탁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에. 그리고 이제 법인 청산은 청산인이 이제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회사 물건 다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배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에게 줍니다. 주주들에게. 법인 파산은 다 청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법인으로 주거든요. 근데 남는 재산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재산, 자녀 재산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청산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들끼리 결의 열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뭐 나머지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 법인 파산은 이제 뭐 누차 설명을 했지만 법인 파산 신청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 받고 파산 선고 받으면 대표이사가 권한을 모두 상실하거든요. 그럼 파산 관제인이 그 법인 파산 신청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파산 관제인이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변제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또는 변제할 게 없다면 현금화할 게 없다면은 또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해서 법인 파산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관제인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절차를 보면 쭉 가서 신청, 파산, 집행, 그 다음 계산, 보고로만 집행, 종결 이런 순으로 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가는데 이거를 배당을 못할 경우에는 폐지를 합니다. 이게 종결과 폐지가 이제 있는데 법인 파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자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자녀 재산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법인이 소멸한다는 얘기고, 그와 관련돼서 채무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게 폐업하면 되나요? 폐업하고 나서도 법인 파산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법인 파산 말미에 폐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이제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세금을 취소를 시켜준다든지 뭐 대손 처리하게끔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는 폐업 신고하고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법인 파산 말미에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법인 해산은 법인 자체를 이제 해산은 채무 소멸 사유는 아니고 법인 청산은 잘 협의되면 이제 법인 채무가 소멸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법인 자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 때는 다 주고도 남겠죠, 채권자들한테. 예, 그럴 때는 이제 주주에게 반환해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구별하시고 여러 가지 채권자나 주주나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 하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법인을 정리하고 법인 채무를 정리하고 그래도 개인의 책임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가장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